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주의 행복한 재무설계, 오늘도 저와 함께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4번이나 5번에 걸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적 자금 만들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쭉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결혼, 자녀 교육, 은퇴, 집 마련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주제별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사람이 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 때문에 태어나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처음에 결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을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은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돈이 필요하죠.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집을 마련하는데 당연하고요, 자녀 교육시키는데 당연하고요, 더욱더 큰 문제, 은퇴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 그걸 하나하나 저와 같이 해결해가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결혼자금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자금이라는 것,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두 다 당면한 과제이고, 또 자녀를 두신 분들도 내 자녀가 과연 결혼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얼만큼을 도와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그 결혼을 위해서 처음 단추가 어떻게 껴져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문제들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혼부터 잘 한번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과 또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결혼의 기준이라는 제가 소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이게 재무설계 차원이니까 자산과 부채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결국 돈을 왜 고민하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의 기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마음이 들뜨고 좋을 때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결혼할 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때 사실 정신없이 결혼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눈이 멀어서, 너무 좋은 것만 보여서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다시 내가 한다면, 또 우리 아이들을 보낸다면, 자, 평균적인 기준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결혼을 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면은 제일 단추를 잘 끼는 걸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제가 여기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제가 저기다가 평균적 기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남성분은 결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액수가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통계청 자료라든가, 아니면 선배가 결혼할 때 또는 친구가 결혼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결혼했더니 지금 그런 결혼의 출발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죠. 당연히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분들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 결혼 비용도 있겠죠. 결혼 비용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전세에 대한 부분은 평균적으로 남자가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지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과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겁니다. 그런 기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같이 한 집에서 지내기만 하면 행복하다, 그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 고민을 한번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적힌 대로 출발의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더 좋고 멋진 집에서
굉장히 수준 높게 시작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출발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은 뭔가 물론 아버님이 여유가 많아서 굉장히 한 뭉치를 이렇게 떼줄 정도의 넉넉한 집안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의 기준을 가능하면 낮춰서 시작하시는 것도 살면서 뭐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살림은 하나둘 마련하면서 재미가 붙는 거라고, 결혼 생활은 그래서 재밌는 거라고. 요즘은 좀 그런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한데 출발의 기준을 조금 낮추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많은 장애물이 되죠. 비교하는 결혼입니다. 나 결혼할 땐 어땠는데, 아니면 지난번에 결혼한 사람은 어땠는데 내 이후에 친구 결혼하는 걸 봤더니, 이러면서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비교하는 결혼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그러지 않은가 돌아봐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나아지는, 처음에는 그렇죠. 뭐 결혼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회생활 시작하고 여성분들은 25, 남성분들은 30 내외에 결혼을 시작하신다면 불과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2, 3년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마련한 돈이 없습니다. 마련한 돈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돈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커지는, 점점 좋아지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그런 기준하에서 보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자, 자산과 부채라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필요자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의 결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남자는 이 정도의 결혼자금, 여자는 이 정도의 결혼자금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는 어떠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에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혼 비용, 그 다음에 집 관련된 거, 신혼 살림에 필요한 것들, 가전제품부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현재 얼만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언제 갖고 있느냐는 것은 준비된 자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올 봄에 결혼해야 돼. 그러면 이미 준비 다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을에 결혼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상당 부분 준비가 끝났어야 되지만 아직 2, 3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를 내가 언제 결혼을 선택할 거고 결혼식을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수중에 결혼을 위해서 준비된 돈이 얼마인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는 1년에 맞는 상품, 3년 후에는 3년에 맞는 상품, 5년 후에는 5년에 맞는 상품으로 각각 내 결혼 시기,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돈을 쓸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시기를 정해놓고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금융상품의 폭은 한층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 준비된 돈이 많지 않습니다. 준비된 돈이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은 한 1억 정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그렇게 준비 안 돼 있고요. 여성들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친구처럼 결혼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돈이 준비가 안 됐으면 이런 대출이라는 또는 신용카드라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반드시 부채를 지는 것이 일반적으로